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하고 내일하고 IR이 있죠. 자, 지금 카인드에 IR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금방 저도 좀 다운로드를 해봤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흐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이 이제 IR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FDA, NDA 과정에서 여러 질문들도 예상이 되고 있는 어떤 가운데인데요. 자, 오늘 주가 흐름은 오전에 지금 일단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36,000원대 여기가 지금 저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 자리가 이제 회복이 되어야 다시 이제 고점에 대한 어떤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교두부인데요. 여기에 아직 이제 확실하게 올라가지는 못한 어떤 상태를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오전장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반도체와 2차전지 중심으로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아침에도 지금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외국계와 더불어서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JP모간 서울 쪽에서 지금 아침에 지금 10시 정도인데요. 벌써 지금 2만 주 넘게 일단 매도 물량이 좀 잡혀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보합세 흐름이 나오는데 이제 IR에서 어떤 이야기에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 5장까지 좀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IR 자료인데요. 카인드 사이트에 가시면 오늘 바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총 페이지 수는 30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이제 그 IR하고 변동사항이 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 오버뷰는 전반적인 어떤 회사에 관련되는 어떤 사항이죠. 계략적인 어떤 부분과 HLB의 시장의 어떤 포지션, 그 다음에 재무 관련되는 부분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저번에 나왔던 거하고 크게 지금 차이는 없죠. 시가총액이 이제 5월 2일 기준으로 4조 대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이제 계열 관련되는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HLB는 지수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HLB는 모달리티가 저분자 화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카티,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항암제,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확장되어 있고 HLB가 엘레버 테라피틱스를 거의 100% 가까이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뮤노믹의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도 작년에 좀 기대했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 어떤지 임상 데이터 결과를 나올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테라피틱스, 생명과학, 제약, 베리스모, 요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켓에서 이제 HLB 관련된 부분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이제 HLB가 헬스케어 쪽 단에서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엔터 쪽에서도 좀 밀리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헬스케어에서 두 번째입니다만 시가총액에서는 최근에 이제 JYP 요쪽이 좀 역전이 되는 어떤 흐름들을 봤는데 이 부분이 좀 업데이트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자료하고 지금 변경이 좀 안 되어 있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이제 있었던 IR 관련되는 부분하고 특별히 지금 변동사항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내용에서 보면, 자료에서는.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처스에서 보게 되면, FA 관련되는 부분의 인수로 과거에서는 사실 이제 HLB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적자가 계속되면 별도 기준으로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상패의 상장 적격성 뭐 심사 이런 부분에 항상 우려감이 있었는데 FA 인수 이후에는 재무적인 안정감은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파이낸셜 스테이처스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요. 뭐니 해도 이제 일단 바이오테크 이 신약 개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이프라인과 임상의 어떤 단계에서 어떤 이제 가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그너처 이제 후보가 이 리보세라님이잖아요.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가남 1차가 시장 규모라든지 임상의 데이터가 가장 잘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가 가장 일단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임상 3상의 어떤 그 결과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하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양남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도 보면 이전에 이제 IR에서 6월 12일 날 이제 그 시판허가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안 나와 있죠. 이거는 HLB 생명과학이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9개월 업데이트한 결과에서도 최애 기준으로 ORR 관련되는 부분이 더욱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자, 이런 어떤 포텐셜이 주가에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흐름인지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간암 관련되는 부분, 선양남성암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 오브 이제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임상의 진도에서 가장 이제 빠른 것, NDA 이제 신청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이 간암 관련되는 1차지 않습니까? 병용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은 끝내 나왔고, 이제 위암 3차, 4차 치료제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후에 이제 선양남성암 위암 관련되는 부분과 함께 여기도 리보세라님이 이제 상업만 어느 정도 허가 과정이 된다라고 하면 기타 이제 위암 2차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난소암이라든지 뭐 이 폐암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 항서제약에서 지금 뭐 수백 가지의 임상이 리보세라님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만 좋다면 HLB와 협업으로 많은 적응증에서 이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진행될 어떤 포텐셜이 높죠. 그리고 이뮤노믹의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상에서 어떤 데이터가 일상의 뭐 동일한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기대가 있는 어떤 부분인데, 여기가 작년에 학회 발표도 조금 이제 나오지 못하면서 올해는 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뭐 중요하죠. 그리고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카티에 관련되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니컬 이제 트라이얼 오버뷰에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리보세라님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서 PFS 값과 OS 값 자체가 좋았고요. 이 객관적 반응률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뭐 선양남성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대가 있습니다만, 이 간암이 가장 이제 선두에 서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1차 치료제 결과 비교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의 이 부분이 소라페닌과 대조군 해가지고 이 사상 최초로 OS 값에서 20개월을 넘겼다는 부분, 그 다음에 PFS 값이 실질적으로 오리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해저스 레이쇼 같은 경우도 0.52 정도로 좋은 흐름들 보였고, ORR이라든지 DCR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은 어떤 이제 데이터 값을 가졌기 때문에 소라페님이라든지 렘바티님이나 기타 이제 로슈의 어떤 병용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의 병용에 비해서도 임상값이 굉장히 뭐 우수하게 나왔다는 부분들은 일단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과 이 로슈의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비교를 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어떤 이제 흐름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서양 남성과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들도 저번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마켓 백그라운드인데요. 결국 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장성이 사실 있어야 되겠죠. 꾸준하게 이제 환자가 증가하고 치료제로 승인해서 이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어떤 시장을 어떤 유지를 할까 뭐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뭐 작년도에 요거는 이제 이 코스닥에 이제 그 상장 관련된 IPO 관련되는 부분들 굉장히 뭐 일단 이전보다는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많이 좀 줄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보면 7위권 정도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글로벌 이제 환자 관련되는 사이즈에서 이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이 발병 환자 수 대비해서 사망 환자 수가 훨씬 위안 대비해서 좀 높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입장, 그리고 이제 결국 미국 쪽에서 승인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보면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 자체는 이 사망률 관련되는 부분들 자체는 상당히 뭐 이렇게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간암 관련되는 시장 자체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요것도 이전의 부분하고 크게 이렇게 지금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직판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은 이제 이 PBM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약과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PBM에서 이 포뮬러리에 어떻게 좀 등재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험사들이 선택을 하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티어 1, 2, 3, 4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티어 1으로 만약에 이제 책정되면 환자 부담금이 가장 뭐 낮은 형태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환자 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여기도 업데이트 합니다만 이 상위 이제 티어로 올라갈수록 환자 입장에서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PBM에 대한 어떤 협의도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컴페티트 뭐 경쟁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HLB가 그 상업화에 성공했던 이제 중국의 뭐 베이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사이트 관련되는 부분을 이전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이 상업화에 성공했을 때 이 블록버스터 형태로 이제 수익 같은 경우가 1조가 좀 넘어갔던 흐름인데 HLB의 리보세라님도 성공한다면 이런 어떤 성장세를 뭐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타켓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베이진이라든지 인사이트로 좀 선정했다는 부분들 자체, 그리고 이제 NDA 하고 난 다음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주가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이 베이징과 인사이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NDA 승인 이후에 주가 관련되는 어떤 상승 관련되는 부분들을 뭐 보였는데, 이것도 뭐 이전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승인 이후에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 베이징과 인사이트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님도 뭐 승인 여부 이후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HLB의 그 비전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제 요런 어떤 구간이 오겠다는 거죠. 애프터 NDA 이후에 레비뉴 피크 관련되는 부분이 향후에 올 것이다. 그리고 HLB의 미래는 지금 현재는 뭐 리보세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이후에는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어떤 흐름을 가면서 이 바이오 사업 지주회사의 형태를 뭐 구축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NDA 어떤 이제 제출과 상업화의 어떤 전력 추진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는 다양한 어떤 파이프라인과 글로벌 수준의 어떤 신약 개발 회사로 도약하겠다, 이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전에 나왔던 어떤 저 IR 자료하고 그렇게 바뀐 건 없어요. 결국은 이제 RNA 그 Q&A를 이제 통해서 질문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부분들을 이후에 좀 살펴보는 어떤 흐름이 이제 오후에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관련되는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되겠고 주가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전장에 36,000원대 어떤 저항에서 크게 지금 변동사항은 없는데요. 오후에 36,000원, 37,000원의 어떤 도전 흐름들을 수급과 더불어서 진행할지 여부를 챙기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해 보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